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 그리고 미국의 지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과거로 한번 더 돌려보면 더 끔찍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있고요. 나스닥을 표방해서 만든 게 국내에서 발효 코스닥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하면은요, 뭐 683포인트, 뭐 685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올해 주식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접하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스닥 지수가 683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출범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처음 출발한 게 100입니다. 100포인트 출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뭐 한 번인가 200포인트 좀 돌파를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0포인트 아래로 또는 뭐 50포인트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너무 좀 창피하다라고 해서 그냥 10배를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683포인트라고 하면 100포인트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지수는 68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가까이 돼가는 이런 상황 동안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이 되겠죠. 마이너스 38%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제 70년대에 이제 100포인트로 실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제 어제 바로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꿈의 지수죠. 자, 100에 출발을 했어요. 70년대 이제 100으로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2만 포인트니까 거의 20배 지수가,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만 퍼센트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웬만한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국내 증시는 장기 투자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수가 저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뭐 그렇게 비참한 비율을 준다고 나스닥 지수가 이제 2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항선 돌파하게 되면 또 변화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돌파하다가 주가 밀리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번 3천을 돌파했었죠, 우리나라가. 예, 3천을 돌파했습니다. 3천을 돌파했었다가 3,300, 3,400 근처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뭐 대략 7에서 10% 정도는 뭐 추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좀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팁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공통점, 지금 미국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이 공통점을 좀 아셔야 되고 그 원인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2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그 주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주는 섹터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욱더 관세 정책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더 단절되는 경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WTO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는 우리 가트라고 하죠. 그 시대에 진입하게 됐을 때부터는 글로벌화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같이 잘 먹고 살아보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에 중국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미국의 지위를 잡고 넘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더욱더 이 글로벌 경제는 단절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해서 보신다라면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메타라는 종목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 최근에 이제 메타가 이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타가 이제 불과 한 1, 2년 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좀 실패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100달러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1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600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배에서 7배 정도까지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단절됐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더더욱 더 교육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 계속 미국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메타라는 기업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가 우리가 로블록스 하면 뭐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로블록스 하면 과거에 3년 전쯤이죠. 메타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 때 로블록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로블록스를 옛날만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뭐 해외에 있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래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는. 그러니까 전세가 단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메타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로블록스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지금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드랍박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죠. 드랍박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네이버의 이런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합니다만은 글로벌적으로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이 우리 클라우드 웹하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드랍박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랍박스라는 업체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다가 실적으로 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바닥을 치면서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트윌리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트윌리오라는 업체는 역시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어요. 트윌리오는 여기에서 쓰던 것들도 또는 이제 우리 코딩, 뭐 AI 코딩이라든가 뭐 또는 AI 자체적인 그런 솔루션들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윌리오 역시도 그런 이로서 최근에 지금 강력한 그런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 세계적인 플랫폼 업체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좀 단절화되더라도 이 업체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에요. 줌 비디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줌 비디오입니다. 이제 이름이 우리 이제 화상회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줌 커뮤니케이션 이 업체의 주가도 고개를 아주 빳빳이 들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이 줌 커뮤니케이션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한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업체의 주가가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략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자, 이제 뭐 누가 뭐 화상회의를 많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 계속 팔아요. 이게 300달러 가던 주가가 30달러가 되더라도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3달러가 30달러가 돼도 더 올라가고 30달러가 60달러가 돼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역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요 정도 올라온 거죠.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예. 근데 일봉상으로는 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봉상으로는 저렇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허니웰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허니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허니웰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이러냐? 자, 허니웰은 일단 우리 양자통신 요즘에 유명하죠.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 양자통신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크게 이제 몇 개의 기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IBM이 되겠습니다. 자, IBM.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그다음에 이제 허니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이 허니웰이라는 기업이 바로 양자통신에 굉장히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구글 알파벳이 되겠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자통신을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죠. 14년 걸릴 수 있는 그런 계산을 5분 만에 해낸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성공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알파벳의 주가도 역시 강력한 상승을 보이죠. 역시 알파벳 역시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구글.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모든 인구가 쓰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역시 강력한 그런 상승 사이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양자통신이라던가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무역 장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 줌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트윌리오, 뭐 드랍박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와 함께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플랫폼을 쓰는 기업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로블록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뭐 넷플릭스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넷플릭스도 역시 그런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찾아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몇 종목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